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호재는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다만 이 기대감이 너무 과도했다는 인식과 함께 미 국채 그리고 달러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2,500포인트를 내어주면서 결국에는 마감이 됐는데 자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의 이 고용지표 발표도 있고요. 다음 주는 FOMC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관망 심리도 다소 짙어졌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필요한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범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지난주 첫 출연 이후에 우리 강사님 미모가 굉장히 출중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훌륭한 외모만큼이나 시장도 잘 봐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요즘 우리 시장에서 개별주 장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일단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을 보면 이제 사실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물량 때문에 이런 회피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출회가 되었었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보게 되면 오늘 이제 급락 나온 종목들의 좀 특장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존에 이제 주도주 섹터였었던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HBM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급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굉장히 좋아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등 관련된 사실 HBM 장비사들 역시 10% 또 적게는 뭐 5%에서 7%가량 이렇게 큰 조정을 좀 받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사실상 이제 12월 달은 우리가 항상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대주주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주주에 대한 지금 기준이 정확하게 지금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거의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12월 달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역시나 이제 슈퍼개미급으로 불리고 있었던 100억 이상의 좀 자산가급에서 사실상 많은 물량들이 출회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초 대비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HBM 그리고 루닛비노와 같은 AI 관련된 종목들도 있죠. 자, 루닛비노 같은 경우도 오늘 루닛이 장중에 10% 넘게 폭락할 만큼 상당히 큰 충격을 좀 주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중국 쪽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또 폐렴 관련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노출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좀 악재적인 부분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반대 급부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상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대거 급등하는 등 사실상 또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이 폐렴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데이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WHO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노출해라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이 더 확장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 바이오주들의 추가적인 랠리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또 준비해 주신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강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테마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두실 것 같아서 제가 테마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선뉴스 테마주라고 하는 제가 이제 지칭한 용어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강의 내용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테마주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 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강의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수범 전문가님과 나는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시황들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레컨비 승인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도 나와 있죠. 한국파마가 있고요. 또 폐렴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동제약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셋톱박스 사업부를 매각했다라는 타코 미디어까지 하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한국파마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된 모습이고요. 유니온이 13% 넘는 시세를 보여주면서 마감됐습니다. 탑코 미디어도 8%대 강세를 보였는데 종목들 장중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ST부터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이죠.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 75억 원 규모의 HBM 핵심 장비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이 같은 공시의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 2%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한국파마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켄비가 국내를 포함해서 6개국에 허가 신청 대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허가에 대한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죠. 장 후반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상한가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경동제약입니다. 경동제약은 호흡기 질환 중에 하나인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중국에서 급격히 확산하게 되면서 경각심이 고조됐죠. 이 폐렴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경동제약도 5% 넘는 시세를 기록하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유니온입니다. 중국에서 요소 수출 제한을 하게 되면서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죠. 어제 오늘 이 같은 뉴스에 힘을 받으면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니온도 13%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탑코 미디어입니다. 비주력 사업 부문이었던 셋톱박스 사업부를 매각하고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 큰 폭의 이익 구조 개선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장에서도 8% 넘는 상승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을 만나봤는데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자, 오늘장 하스탁5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또 가장 또 상승률이 좋았었던 종목부터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파마부터 같이 네. 한번 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파마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굉장히 큰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고 사실 시가 기준으로 0.5% 상승한 추세로 스타트를 좀 끊었습니다만 사실 장중에 29% 넘게 역시나 상한가 마무리까지 잘 안착을 시도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 사실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저점 잘 다진 상황에서 이슈를 받아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온 채로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갭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이제 또 폐렴 관련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전염병들이 사실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갈까 이것을 사실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대감이 불거질 때마다 저희가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때마다 다시 한번 또 차익 실현한 후에 다시 또 현금 확보를 통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전고점을 가볍게 지금 터치를 또 해주면서 지금 주가도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갭상승을 좀 뜨고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또 고점을 또 갱신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차익 실현 기회로 포착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우수한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테마성 상승으로 딱 끝내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분출을 했는데 저점을 잘 다진 종목이니만큼 내일장에서도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볼 텐데 경동제약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경동제약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경동제약도 사실 오늘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관련된 이제 호흡기 쪽으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인공호흡기 이 부분이 사실상 효과적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자, 관련된 부분으로 좀 테마성 상승을 일부 좀 받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경동제약이 이제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급적이면 이런 테마주들을 잡을 때에도 대장주 이제 부대장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상승 추세가 너무나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전 대장주를 잡는 이런 매매를 많이 진행을 하곤 하는데 지금 경동제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폐렴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사그러질 때에는 주가 하락률은 또 굉장히 돋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폐렴이라는 뭐 전염병 이런 것들은 예측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확산 추세가 갑자기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 예전에 이제 코로나 테마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코로나 테마 이후에 관련주들 어떻게 됐죠? 뭐 호흡기부터 시작해서 뭐 치료제, 백신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가 고점 대비 50에서 70%까지 굉장히 큰 조정을 받은 이후로 지금 회복된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테마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가지 않게 되신다면 사실상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주도주 섹터가 아닌 곳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 하시더라도 비중을 최소한 한 10%, 많게는 20% 이내로만 진행을 하시기를 좀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2등주보다 1등주가 아닌 이상 가급적이면 우리가 손절 라인은 5%든 7%든 이렇게 우리가 딱 설정해서 그렇게만 좀 가져가자.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를 공략하실 때는 이 테마주 안에서도 대장주를 공략해 보는 게 좋겠다. 대장주가 아닐 경우에는 이 손절 라인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어제 오늘 관련한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유니온도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자, 유니온도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사실 이제 요소수 테마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었죠. 사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흑연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이제 수출 제한의 부분 때문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대거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관련된 종목으로 또 손꼽히기 시작하면서 오늘 장중에 거의 29% 상한가까지 육박했다가 다시 이제 눌림 윗꼬리를 달고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13% 종가 마무리를 잘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 또 KG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오늘 추가 상승 내고 다시 이제 또 주가가 조금씩 조정받는 이런 상황으로 좀 지금 진전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장주인 KG케미칼과 조비라는 종목의 흐름과 같이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유니온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이런 관점에서 좀 좋아하는 차트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주가가 급등 나오고 윗꼬리를 달고 한번 조정을 크게 좀 받았을 때에는 상승세 자체가 굉장히 유연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 5% 수익을 노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 종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종가 마무리를 하게 되면 내일부터 모레까지 분할 매수로 모아서 단기 급등 할 시에 반드시 또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들을 많이 피곤 하는데 가급적이면 사실 이거는 초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매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만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점에 이렇게 박스권에서 위치할 때, 그죠? 이렇게 박스권에서 위치할 때만 여러분들은 종목을 매매해 나가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단기간 내에 급등을 보였다 보니까 매매에 있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예스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힘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자,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또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예스티도 지금 비슷합니다. 사실 호재적인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관련된 이제 장비 수주권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이제 바닥 추세에서 한참 이제 횡보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저점 대비 지금 20% 내지 많게는 30%까지 이제 반등 추세가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좀 됐었던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아시겠지만 SK의 예스파워 테크닉스를 매각하게 되면서 신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았었던 게 예스티 종목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그 이후에 HBM 관련된 장비 수주권으로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또 핫하죠. 그래서 HBM 향후 지금 연평균 33% 이상 지금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반도체 소분류 테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현재 잘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펀더멘탈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본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는 구간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제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 실적을 면치 못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3분기에만 영업이 흑자를 기록했을 뿐 상반기 내내 지금 적자 실적을 지속적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을 투자한다 하시더라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잘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 3천억짜리 반도체 종목이에 지금 흑자 기조도 지금 잘 나타내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미래 성장 동력, 이 기대감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절 라인을 꼭 가져가시는 평가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여력 보시는 분들도 목표 주가 한 2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 그리고 밑으로는 15,000원 이하로 빠지게 됐을 시에는 또 손절 라인을 또 과감하게 또 진행하시는 이런 매매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전략을 짚어주셨는데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매매하실 때 이 점 꼭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코 미디어인데요. 비주력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서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추가적인 상승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웹툰 관련된 종목은 사실 내년도에 이제 큰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웹툰 상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큰 테마를 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 중에 좀 하나는 사실 중소형주들은 이제 테마성 상승이죠. 그죠? 어떠한 재료를 딱 봤을 때 그걸 가지고서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패턴 양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좀 해보실 것을 좀 권고를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뭐 이제 웹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 약간 4,000선까지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또 밑에서 현금 확보하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을 가져가 보신다면 네이버 웹툰 상장 시기까지도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트레이딩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분석도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인데 저희가 앞서서 핫스탁5 종목들을 살펴봐도 이 테마주들이 요즘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꼭 내가 공략하면 그 테마는 힘이 빠진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이 테마주 공략은 해보고 싶은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강의 바로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테마주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이제 뒷북 매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제가 그런 매매가 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안전하게 테마주를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제 전매 특허 강의를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선뉴스 매매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선뉴스 매매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한자로도 나와 있지만 먼저 선자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서 먼저 테마주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가 선뉴스 매매법이라고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곤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제가 이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테마주의 이제 정의를 좀 들어보게 되면 여기 이제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자, 증권 시장에 영향을 주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주제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변동하는 여러 주식을 이끄는 말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테마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정치 테마주라는 용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업종 분석이나 뭐 경영지표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즉 우리가 정의를 딱 해놓기를 테마주는 뭐겠어요? 기대감이 딱 이렇게 반영되기 시작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 실전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호재가 되는지 악재가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런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즉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무를 책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기대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뉴스죠, 뉴스. 그래서 우리가 뉴스 분석과 추적을 잘 해야만 안전한 테마주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준비할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선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잠깐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1월 달에 가장 큰 이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두 가지 이벤트가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1월 달에 CES,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라는 이벤트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이오의 주력 행사 중에 하나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1월 달에는 이거 두 개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는 없어요. 왜? CES에서는 가장 중요한 IT, 로봇, AI 관련된 전체적인 기술들이 다 총집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자율주행, 로봇, AI 관련된 테마가 1월 달에 조금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JP모건 헬스케어는 전 세계 정말 3,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는 바이오 최대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지금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차 치료제로 지금 처방되고 있는 약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지금 효능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기술 이전이라든가 혹은 이 기업을 인수합병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주된 또 행사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이벤트가 이렇게 있는 만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뉴스를 포착한다. 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게 선뉴스인지 예를 들어 12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무엇인지 혹은 1월 달, 2월 달 각 월별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무엇인지를 포착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려면 여러 가지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셔야 되고 이것이 강한지 저것이 강한지 비교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관련된 테마가 실제로 형성이 되었을 때 실제로 시세까지도 추가적으로 나왔었는지 유무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매월 이렇게 이벤트가 가장 강한 테마를 포착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이후에 뭐가 있겠냐? 자, 기업별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보핏이라는 웨어러블 로봇을 최초로 출시를 한다.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삼성이 뭔가를 최초로 진행할 때에는 관련된 테마가 크게 형성이 됐어요.
자, 올해 상반기를 기억을 해보시면 삼성전자가 로봇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내내 불거졌었던 게 로봇이 최대 수혜주다라는 관점으로 대거 급등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기업별 신제품 출시, 세계적인 학회, 어떠한 기술이 최초로 공개되는 거, 예를 들어 완전 자율주행, 그죠? 지금 테슬라가 공개하기 지금 임박한 이런 기술들이 나왔을 때에는 전반적인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머릿속에 꼭꼭 넣어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기업들의 뭐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정부의 규제를 완화시켜준다든가 이번에 비대면 진료가 왜 떴습니까? 초진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고 지금 뭐 주말에도 허용을 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그냥 비대면 진료 테마가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재개하겠습니다. 또 샌드박스 규제도 더 완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더 지금 추가적으로 랠리가 더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자체적인 투자 판단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내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이게 밑에도 보여드린 대로 뭐 SCI 평가 정보가 이달 말에 매각을 위한 실사 결과가 기대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선뉴스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에도 관련된 종목이 대거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포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뉴스를 잘 뽑았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종목을 뽑으셔야겠죠. 어떤 종목이 이때마다 가장 부각될 수 있는지 우리가 대장주, 부대장주를 딱 나눠서 분류를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최근 1년 사이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한 번이라도 급등한 이력이 있는가? 혹은 뉴스 상황에서, 그러니까 뉴스, 특징주 뉴스라고 하는데 HTS나 MTS 상에서 관련된 뉴스로 한 번씩이라도 언론사에서 부각을 해준 적이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년 안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1년. 1년이라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런 사이에 부각된 적이 있는가? 혹은 거래량이 최근에 크게 수반돼서 뭔가 수급들이 우호적으로 들어오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뉴스를 찾아보는 방법을 좀 설명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 MTS 어떤 것들은 좋습니다. 거기다가 특징주 그리고 띄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워드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S다라고 하면 특징주 띄고 CES라고 검색을 하게 되시면 작년도 1월 달에 관련된 테마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가 쫙 나열이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올해에도 보통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흑연이라는 걸로 검색을 해봤을 때 자, 2023년 11월부터 10월 달까지 부각됐었던 전체 종목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리스트업이 됩니다. 자, 소니드, KBG, 트루인, 아이텍, 태경BK,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됐었죠. 자, 그러면 향후에 12월 달에 관련된 12월 1일부터 원래 흑연 통제가 시작됐던 날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테마가 어떻게 돼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러한 매매를 통해서 KBG로 또 수익을 냈었던 또 최근에 이렇게 수익을 좀 냈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 뉴스 이력이 있는 종목은 사실상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집중해서 체크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쉽게 수월하게 종목들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관련된 종목들을 쫙 나열한 후에 대장주, 부대장주, 그리고 3등주 같은 것들을 딱 구분해 놓고 거기서 그다음부터 뭘 봐야 돼요? 이제 매수 타점, 그죠? 종목 한 종목을 딱 선정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이때부터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겁니다. 자, 대다수 분들은 투자를 할 때 차트 보고 오늘 급등 나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 완전 거꾸리 됐죠. 저 같은 경우는 테마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을 찾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종목 안에서 수급이 우호하거나 차트가 가장 잘 만들어진 그런 종목들을 저는 보통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보통 반대의 경우에 차트부터 보시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왜 급등하는지 뭐 때문에 급등할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파악이 안 되시는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거꾸로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대로만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선뉴스 테마주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패턴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면서 단기 평선을 적절하게 딱 지지를 해줄 때, 혹은 바닥을 진득하게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점점 거래량이 서서히 붙고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될 때, 이런 것들을 저는 보통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거래량 자체를 딱 봤을 때 여기 끼 있는 종목이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평가하곤 하고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천억 이하의 테마주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시가총액은 좀 낮은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대장주 선별 능력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선점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쭉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선뉴스 테마 뉴스를 포착한다. 기억하시죠? 그다음 둘째는 관련된 종목을 쫙 나열 정리를 한다. 자, 그중에서 종목, 대장주, 부대장주가 딱 선별해서 내가 매매할 종목들이 체크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매매 타점을 포착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할 매수, 그죠? 요새 종목을 사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워낙에 시장 변동성이 커요. 그런데 한 번에 덜컥 내가 이 종목을 1,000만 원 사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에 덜컥 1,000만 원을 사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최근에 이제 시장 경험 있으시니까 덜컥 물려버리죠. 그죠? 하루에 오늘 샀는데 오늘 5%, 7% 물려버리는 게 최근 시장의 패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분할 매수, 그죠? 이벤트까지 남아있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여러분들이 모아 나가셔야만 안전하게 내가 시장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고자 하나를 좀 가져와 봤고요. 자, 두바이에서 지금 현재 이미 개막을 했습니다. 이미 개막을 했고요. 제28차 유엔기후 변화 협약이 지금 진행 중인데 관련된 테마가 지금 안 탔어요, 사실. 자, 이벤트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관련된 종목들의 테마 상승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앞으로 지금 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된 뉴스가 분명히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가서 연설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가서 연설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또 테마성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상황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은 그런 이벤트들을 우리가 기다려볼 만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같은 경우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고 사실상 한 10일 정도가 진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후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 수 있을까를 내다봤을 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두 개겠죠. 첫 번째는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수소, 태양광, 풍력, 원전 이런 관련된 소식들이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테마를 여러분들이 또 잘 추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특징주 탄소 중립이라고 좀 검색을 하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연내 또 관련된 종목들이 쫙 뜹니다. 연내 한 번이라도 부각됐었던 종목들,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그린케미칼, 뭐 누보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종목들에서 지금 가장 여기 밑에 보시는 대로 이거 어때요? 누보라는 종목을 좀 보게 되시면 2022년 10월 달이에요. 너무 오래된 뉴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제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제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그린케미칼,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이렇게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여러 막 수십 개에 관련된 테마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제치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보면 KC코트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관련된 이제 움직임들이 이렇게 서서히 포착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관련된 테마가 한 번씩 부각될 때마다 KC코트렐이 주가가 보통 10%, 많게는 30%까지 급등한 이력이 있는 끼 있는 종목,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지금 관련된 테마를 한번 내가 지켜보자,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C코트렐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놓고 향후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KC그린홀딩스 차트도 한번 가볍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것도 먼저 패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 거 KC코트렐과는 다르게 이건 바닥에서 좀 횡보하는 느낌들이 좀 강한 이런 차트의 패턴이라면 지금 이 KC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어떻죠? 우상향 추세를 잘 유지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되는 것들이 좀 눈에 띄죠. 그리고 사실상 21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관련해서 시세가 나오게 됐을 때 한번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전형적인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놓고 대장주, 부대장주를 우리가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선뉴스 테마주를 매매를 하게 된다면 과연 손절은 뭐 전혀 없을까? 무조건 100% 다 수익 실현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통 손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안 가져가시는 분들을 보면 대다수가 이벤트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렸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잘못된 투자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후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급등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밀렸어요. 근데 이벤트가 다 종료됐는데도 관련된 소식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감 없이 어떻게 돼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또 다음 선뉴스를 준비할 수 있고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준비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테마주 매매가 회전율 높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딱 가둬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벤트가 취소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뭐가 있었죠? 원래 현기차가 연내 80km 정도가 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원래 선보이기로 했었는데 기술 개발하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무기한.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술 개발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빠르게 체크해서 종목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5%, 10% 이게 손절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게 아니라 손절하고 다음 테마로 내가 만회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게 보통 트레이더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인 부분으로 다가설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다시 한번 이렇게 테마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사실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준비한 어떤 테마를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를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좋은 이벤트가 나타났어요. 국가에서 뭔가 여기서 정부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대요. 그러면 산업의 부흥이 올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대거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저는 테마 옮겨갑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 현금에는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가급적이면 내가 종목을 정리해서라도 더 좋은 테마를 잡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가볍게 선뉴스 테마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이 과정을 잘 암기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실전 매매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제가 노란 톡방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정리해서 나열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매매로 직접 연결시키면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 실전 매매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2배, 3배 이상의 공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뉴스 테마주 매매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테마주를 공략할 때 어떤 테마를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그 테마주 내에서도 대장주, 부대장주, 3등주로 구분하는 방법까지도 들어봤는데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나는 시황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계속해서 1타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1타 주식을 본격적으로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종목이죠.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리뷰도 한마디 한번 짚어주시죠. 네, LS 일렉트릭은 사실 제가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렸고 사실상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적인 배경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사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하게 되었을 시 상당히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자, LS 일렉트릭은 제가 두 가지라 말씀드렸죠. 이제 변압기. 초대형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실상 4분기 실적이 높게 지금 나올 여지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렸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추천드린 이후로 지금 사실 눌림목을 좀 주고 있죠.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매수를 좀 했는데 뭐 마이너스 3% 구간입니다.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사실 이렇게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배경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LS 일렉트릭과 대장주로 볼 수 있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대다수 이제 초대형 변압기를 만드는 세 개 회사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답안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자, 뭐냐? 사실상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성중공업 역시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대량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투자 분위기를 조금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적인 이슈를 받든 혹은 지금 현재 인도에서 대규모의 수주 소식이 같이 들리고 사우디 쪽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이슈만 추적해 나가셔도 여러분들 LS 일렉트릭 지금이 얼마나 싼 구간인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다가서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펀더멘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 주가든 손절가든 이런 것들을 책정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우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이슈를 제일 여러분들이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야 되는 이슈라는 거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4분기 실적 제가 예상한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지도 한번 추후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AS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봐야겠죠.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특수건설입니다. 이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는데 강사님, 오늘 강사님의 강의를 보고 고급이라는 평가가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타 주식도 고급이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제 준비해 볼 만한 사실 선뉴스 종목에 또 해당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또 예시상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 이슈가 불거지게 된다면 관련된 테마성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기업 가치적인 평가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메리트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수건설이라는 카드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상 이제 추후에 나올 만한 이런 재료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지금 아시다시피 경부선 지하화 추진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이 정확하게 만약에 결정이 되게 될 시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평가로 좀 가져와 봤고요. 자, 특수건설은 주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된 테마가 한 번씩 부각될 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당히 급등해요. 그죠? 이게 주봉입니다. 한 개의 주봉 캔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떻게 돼요? 거의 30% 넘게 주가가 폭등하는 적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까 끼 있는 종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경부선 지하화가 이번에 또 국회에서 제대로 좀 논의가 진행이 될 경우에 이게 또 승인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 관련된 테마성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역시나 지금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하고 있다는 흔적이 좀 엿볼 수 있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바닥 구간을 확실하게 다지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한 번쯤은 연출이 된다. 테마주의 습성입니다.
보통 뭐 이렇게 LS 일렉트릭처럼 이렇게 중대형주 같은 거는 세력들이 사실상 없죠. 그죠?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중소형주, 테마주에서 보통 이끌어 나가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많은 물량들을 매집해 나가는 이런 창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포착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봤었던 이런 매수 물량으로 좀 우리가 관찰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 좀 판단하셔서 특수건설 케이스가 어떤지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 했죠? 특수건설에 대한 매매 전략을 노란 톡방에서 제가 좀 공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선뉴스 테마주에 또 해당되는 종목이고 사실 이것 외에도 제가 이제 부대장주로 좀 평가하고 있는 한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 종목이 급등할지 혹은 특수건설이 급등할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부대장주까지 같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려볼 예정이니까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느 구간에서 잡아 나가는지, 자,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언제까지 펼쳐질 것인지 명확하게 제가 데드라인까지 설정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 이전까지 우리가 차익 실현을 목표로 우리가 같이 호흡을 맞춰보면서 또 공부도 해가면서 또 수익 실현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시간으로 이런 오늘 방송 외에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공부를 좀 해보고 싶고 선뉴스 테마주 이것 외에도 다른 것 없나요? 사실 12월 달에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2가지나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공개를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한다면 당연히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추후에 공개 방송까지도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해볼까 지금 계획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수록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컨텐츠들을 추가적으로도 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와도 연결되는 내용의 일타 주식이었는데요. 관련한 테마의 부대장 종목까지도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면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들 꼭 한번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강사님, 이번 주 후반에 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의 관망세가 좀 짙어질 수 있겠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거든요. 내일장 전략 한마디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내일장 전략도 좀 비슷합니다. 사실 지금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지만 저는 사실 이제 기후에 좀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 포지션 어느 정도 쥐고 계시고 반도체 종목이 포트에 별로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 혹은 20% 이내시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기회를 잘 살리셔서 반도체 지금까지 낙폭 과대주였었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잘 잡아 나가시면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린 힌트 잘 포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이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이 시황 분석 나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고요. 오늘 1타 주식 관련한 구체적인 전략도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2,500선을 결국 방어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는 테마주, 이 개별주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테마주를 공략하는 꿀팁에 대해서 강의 시간을 통해서 또 똑똑하게 한번 챙겨가는 시간을 챙겨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은 특수건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수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